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체험이 미덕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지식을 더 쌓고 경험을 더 늘리고 인간관계를 더 넓히는 것이 성장의 징표로 여겨진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풍요롭다는 믿음은 현대인의 무의식 속 깊이 뿌리내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진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더 공허하다고 느낀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마음은 비어있다. 정보는 폭풍처럼 쏟아지는데 정신은 산란하다. 그때 문득 누군가는 속삭인다. 비워야 보인다. 비움은 역설의 미학이다. 무언가를 버리면 잃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제서야 진짜 소유가 시작된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흙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을 빚는다. 그 공허함이 그릇의 쓸모를 결정짓는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다. 잡념을 지워낼수록 그 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여백이 생긴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공의 사상은 바로 이 역설의 아름다움을 일깨운다. 비어있음이 곧 충만함이라는 진리. 하지만 현대인은 비움을 오해한다. 그것을 패배나 포기 혹은 냉소로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비움은 도망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 더 깊이 보기 위한 내려놓음의 용기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본다. 그 깨달음은 고요하게 찾아온다. 마치 겨울 끝의 나무가 모든 잎을 떨군 뒤에야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동양의 고전 장자서우스에는 지족자부, 지족에, 지족자부, 지족에 족함을 아는 자가 부유하다는 말이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 욕망의 순환 구조를 꿰뚫은 통찰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은 결핍의 그림자에서 비롯된다. 더 많이 채워야 한다는 불안,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러나 내려놓음이란 그 불안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관찰하는 행위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소유에서 존재로, 탐욕에서 평화로 이동한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도시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유리창 너머의 햇살을 바라봤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만의 고요를 찾고 있었다. 누군가 보기엔 무의미한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정적 안에서 그는 삶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느꼈다. 비움은 그렇게 온다.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내면이 스스로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비움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수행이다.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매이지 않는 연습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친다. 더 가져라, 더 나아가라.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멈춰라, 그리고 들어라. 그때 인간은 깨닫는다. 가장 가벼운 순간이 가장 깊은 순간임을. 비움은 결국 자신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무언가를 더하려는 욕망을 멈추고 이미 존재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때 비움은 예술이 된다. 그것이 바로 비움과 내려놓음의 미학이다. 무 속에서 충만을 발견하는 인간의 여정. 비움의 철학은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무엇을 쫓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현대의 도시는 끊임없이 속삭인다. 멈추면 뒤처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린다. 휴식 중에도 계획을 세우고 신령, 조용한 순간에도 알림 소리에 반응한다. 그러나 그 빠름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점점 느려진다. 시간은 꽉 찼지만 의미는 비어간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과잉 자극 피로, overstimulation fatigue라고 부른다.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정보량을 넘어서면 모든 자극이 흐릿해지고 감정의 진폭이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아무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 인간이 된다.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을 잃은 것이다. 비움은 바로 그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멈춤을 통해 다시 느끼는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도시의 새벽,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며 손가락을 움직인다. 어디론가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의 눈빛은 멀리 떠 있다. 바로 그 연결이 아이러니하게도 고립을 낳는다. SNS는 소통을 약속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진심이 아닌 편집된 이미지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든다. 그리고 그 병은 체험으로 치료되지 않는다. 쇼핑, 성공, 관계, 인정, 모든 것은 잠시의 진통제일 뿐 진짜 치유는 오직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하루를 살아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백 가지를 붙잡는다.
결과에 대한 집착, 타인의 평가, 스스로 세운 기준, 이 모든 것은 마음의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른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그 짐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나 자신이 아님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이 단순한 깨달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무어는 바로 그 상태다. 자아를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매이지 않는 자각의 경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놓지 못할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두려움 때문이다. 비우면 공허해질 것 같고 내려놓으면 뒤처질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공허함 속에서만 진짜 충만이 들어온다. 삶은 진공을 싫어하지 않는다. 당신이 손을 비우면 세상은 반드시 무언가를 채운다. 그것은 때로는 평화이고 때로는 새로운 인연이다. 한 수도승이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언제 행복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무언가를 얻을 때요. 스승은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잠시의 기쁨이지 평화는 아니란다. 평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온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속에 오래 머물렀다. 수년이 지나 그는 깨달았다. 비움이란 욕망의 반대가 아니라 욕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자각임을. 비움의 심리학은 결국 되찾기의 철학이다. 단순함 속에서 복잡함을 보며 멈춤 속에서 삶의 흐름을 듣는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은 다시금 자신을 발견한다. 욕망이 아닌 존재로, 경쟁이 아닌 호흡으로, 혼돈이 아닌 고요로. 우리가 비워야 하는 것은 물건보다 생각이며 관계보다 집착이다. 비움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그 방향을 잃지 않을 때 인간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 자유가 바로 비움의 심리학이 주는 구원이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미학. 비움의 지혜는 옛사람들의 철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현대인의 언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이라는 이름의 욕망 앞에 선다. 더 좋은 집, 더 빠른 기계, 더 큰 성공.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덜을 쫓을수록 우리는 덜 존재하게 된다. 삶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마음의 깊이는 얕아지고 소유가 늘어날수록 감사는 줄어든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움의 미학이다. 덜어냄을 통해 완성되는 인생의 균형 감각. Less is more. 이 단순한 문장은 서양의 미니멀리즘 디자인 철학이지만 그 뿌리는 오래전 동양의 사상 속에 있었다. 선나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말한다. 화려한 장식 없이 꾸밈 없는 본질을 마주하는 용기. 비움은 바로 그 용기를 길러준다. 무언가를 버리는 행위는 사실 선택의 선언이다.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 선언이야말로 혼돈의 시대에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존엄이다. 현대사회는 풍요를 약속하지만 그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고독해진다. 정신의 공간이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모든 순간이 기록되고 모든 감정이 비교된다. 그러나 비움은 우리에게 묻는다. 그 모든 것이 정말 너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설 때 인간은 삶의 방향을 다시 조정한다. 그 멈춤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다. 어쩌면 비움은 도망이 아니라 삶을 재설계하는 지혜일지도 모른다. 서울의 밤, 높은 빌딩 사이를 걸으며 불빛을 바라본다. 수많은 창문 속에 각자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 누군가는 야근 중이고 누군가는 외로움 속에서 화면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나는 문득 느낀다. 인간은 누구나 비움을 갈망한다. 단지 방법을 잊었을 뿐이다. 우리는 휴대폰의 전원을 끄듯 마음의 스위치를 끌 용기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진짜 고요는 그 단순한 용기에서 시작된다. 비움은 관계에서도 같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소유가 아닌 자유로 바꾼다. 친구를, 가족을, 연인을 붙잡지 않고 그들이 자기 길을 걸을 수 있게 두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궁극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집착 무지저이라 부른다. 잡지 않음으로써 더 깊이 연결되는 역설. 그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향하는 이해가 된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비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맑은 중심. 욕망이 가라앉은 자리에 피어나는 평화. 모든 것을 내려놓고도 여전히 충만한 상태. 그곳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과 화해한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이 마음에 내려앉을 때 비움은 더 이상 철학이 아니라 삶의 예술이 된다. 그리고 그 예술은 조용한 방 안의 찻잔처럼 아무 말 없는 하늘의 구름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은근하게 흐른다. 비움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자각 속에 있다. 욕심을 내려놓는 대신 숨을 들이마시고 판단을 멈추는 대신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단순한 행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평화를 배운다. 비움의 미학은 결국 인간이 있음과 없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 경지에 다다른 삶은 고요하지만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안에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온기, 그리고 마음의 빛이 스며 있다. 그것이 바로 비움이 주는 충만함이다. 가장 덜어낸 자가 결국 가장 깊이 소유하는 세계,